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안나경입니다. 젊은 시선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이 대학 토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2014년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창설된 지 1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전국 대학생들의 지원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예선 64강부터 본선 4강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쳐서 이 결승전에 오른 두 팀이 과연 누가 됐을지 궁금한데 어떤 팀들이 명성부를 거쳐서 결승에 올라왔을지 그동안의 대회 과정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학생 토론대회 예선전이 열리던 날. 지성과 젊음,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참가자들의 힘찬 발걸음이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우승의 꿈을 안고 한자리에 모인 이들. 인해 전술이에요, 인해 전술. 여기서 누구라도 상을 타와서 앞으로 토론 동아리를 유지할 명목을 만들자 해서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도시 화이팅! 그 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 김희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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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개 팀, 참가 인원 수만도 무려 256명. 대학 최고의 토론 고수를 가려내기 위한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데 정치의 현상을 봤을 때 늘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만 봐왔습니다. 바로 대학생들이 이런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토론의 참맛을 느끼고 또 앞으로 우리의 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 예선 리그의 대진표가 공개됐다. 이제 실전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입증하는 일만 남았는데 점심 먹고 2시 반에 하나 있고 될 수 있으면 논리와 또 정석적인 방법으로 토론 대회를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기대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본선 진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참가자들.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 또 점검. 이제 결전의 순간만이 남았다. 128팀이 3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는 예선전. 4개 팀이 한 조가 돼서 풀리그 방식으로 본격적인 토론 배틀이 시작됐다. 그러면 심사위원장님의 사회로 지금부터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주제를 놓고 펼쳐지는 뜨거운 찬반 논쟁. 선거 공영제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선거 공영제는 관리 공영제와 비용 공영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로 논의하는 바는 비용 공영제로 알고 있고요. 준비한 비장의 카드들을 쏟아내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은 계속되고 우리가 토론 문화에서 항상 문제가 되듯이 말꼬리 잡기나 트집 잡기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토론 자세가 잘 돼 있는가 이런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용 전달이나 또 창의력, 일관성 부분들을 많은 포션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회 첫날 128개 팀의 예선전이 모두 끝나고 드디어 본선 진출자가 발표되는 순간. 저마다 자신의 이름을 찾는 참가자들. 희비가 엇갈리고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오케이. 작년에도 왔었는데 예선 탈락돼가지고 슬픔하고 짐을 쌌지만 이번에는 짐 안 쌀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이 친구랑 많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모두 좋았거든요. 준비하는 게 좋았어요. 네. 우리 능력에 대한 한계도 느끼고 되게 아직 저도 어린 시절 때 이런 말 할 거 아니지만 젊은 세대 희망이거든요. 자율토론 방식의 예선전을 시작으로 64강에서 8강까지 토너먼트로 진행된 1박 2일간의 토론 배틀. 거듭되는 강행군 속에 참가자들도 점점 더 지쳐갔다. 최고의 토론 고수를 가려내기 위한 여정.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형 우리 지금 몇 강이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하도 경기를 많이 해가지고 정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주어진 시간 내에 그냥 우리가 할 거 준비한 것만 얘기하자. 그냥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결과가 좀 당연히 좋죠. 네. 패를 거듭할수록 치열해지는 진검승부. 총 4번의 불꽃 튀는 결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며 최종 본선 무대에 나설 4강 진출팀이 드디어 결정됐다.
여성 파워를 선보여준 충남대학교 민심 즉 여신. 순발력으로 무장한 연세대학교 라바. 최고의 승부사 서울대학교 수아레즈. 촌철살인의 절대 강자 한양대학교 뒷방 늙은이들. 최고의 승자를 가리기 위한 진정한 승부가 이제 시작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준결승 시작합니다. 이 주제는 지금 부정확할 수 있는 결과가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시 허용되는. 네, 말씀하신 문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요, 공표 금지 기간이 있을 때 더 심각해진다는. 선거 직전에 왜곡될 수 있고 부정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할 가능성이 도대체 시기적인 그런 가능성이. 상시 공표를 하게 되면요, 잘못된 여론조사가 충분히 다른 올바르게 조사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자정이 될 수 있다는. 하지만 찬성 측의 주장에 의하면 선거 당일날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었을 때 그거 충분히 시정하지 못합니다. 공표 금지 기간에는 어떤 여론조사도 나오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상시 허용을 시켜서 다른 제대로 된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시정할 수 있도록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현재 지금 있는데 그것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공표를 일방적으로 국가가 금지하는 법안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자료는 객관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론기관에 의해서 재가공될 경우에 그들의 가치관이나 이념이 반영되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지금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선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발생한다면 전략적 투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린 사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그 어떤 대회보다 정말 열정과 패기가 넘쳤던 예선 과정이었는데요. 그럼 먼저 4강 1차전에서 우승한 라바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바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액팅방.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바팀의 김강원, 심여진입니다. 강원이 같은 경우는 그런 강점을 살려서 그 어떤 개념 같은 것을 설명하는 것을 맡고 있고, 저는 좀 이제 짧게 반박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민망하네요. 시청자분들의 마음까지 모두 끌어오겠습니다. 라바 파이팅! 계속해서 결승에 도전하는 두 번째 팀입니다. 4강 2차전에서 승리한 한양대학교 뒷방 늙은이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뒷방 늙은이들의 오장성, 최준호입니다. 장점은 일명 약을 잘 판다고 그러죠. 하나를 말하면 이제 100을 포장해서 말하는 포장의 달인이자 또한 이제 감성의 달인이라고 일단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말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판에서 놀게끔 하겠습니다. 애국하냐 뒷방 늙은이들 인생 투로 한번 찍자! 화이팅! 양팀의 대표 토론자분들을 모셨는데요. 아직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신데 먼저 자기소개부터 제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1차전에서 우승하신 우리 라바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바팀 김강원, 심여진입니다. 또 어떤 각오로 임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저희는 저희가 각 입장에서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온전히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제가 라바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팀명이 왜 라바인 건가요? 똑같이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라바라서. 아주 단순한 이유로 네. 라바를 선택하셨군요. 그럼 노랑이 라바와 빨간색 라바가 있는데 누가 노란색을 담당하고 계신 건가요? 길쭉한 우리 남성분이 노란색 라바신가요?
네, 그냥 나바팀인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뒷방 늙은이들인데요. 표정부터 굉장히 이제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왜 뒷방 늙은이들이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대학생으로 치면 이제 여기 28, 27이라서 대학생으로 치면 이제 환갑을 넘긴 나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졸업도 해야 돼서 이제 팀 이름을 고민하다가 뒷방 늙은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지금 나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네, 저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에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에서 역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오장성입니다. 네,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많이 떨립니다. 사실 저희가 토론대회를 좀 몇 번 나왔었는데 이 결승전 이 무대 우승이 저희 게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눈앞에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많이 긴장이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빛이 촉촉해지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네. 네, 두 팀 다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팀 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만큼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카롭고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5분의 심사위원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리로 무장한 토론 여왕, 변호사 이윤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상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이성용,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장 국회의원 김성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장 심사위원장 이호은. 네, 결승전 토론은 심사위원단 5분의 평가를 모두 합산해서 승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럼 토론 진행 방식과 토론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토론 진행 방식. 결승 시간은 총 24분으로 양팀은 1분씩 찬반 기조 연설을 한다. 자유토론은 각 10분씩 20분간 진행하고 토론을 마치면 1분씩 마지막 주장을 펼친다. 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이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 자에게 그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입니다. 그동안 재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 비용이 발생해 왔는데요. 따라서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 자에게 그 보궐선거 관리 비용을 모두 부담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사퇴자의 피선거권이나 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들려왔는데요. 과연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 자에게 보궐선거 관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정당한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토론해 주시고요. 반대 측은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팀의 기조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측 찬성 측의 입장 발표해 주시죠. 주어진 시간 1분입니다. 예,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관리 비용은 공직선거법 122조 3항에 명시된 비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관리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책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 관리 비용을 부담시키면 공직자의 다른 선거 출마에 대한 유인 동기가 줄어들어 중도 사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어 유권자들은 당선자로부터 약속받은 공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의 혈세가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궐선거 관리 비용은 평균적으로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였습니다. 이 비용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적, 윤리적 행위가 뒷받침되었다면 낭비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퇴자가 관리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입장인 반대 측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 1분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정한 나이만 되면 그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여서 피선거권자가 될 자격을 갖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의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이런 기회균등의 원칙은 훼손되고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이에 저희 반대 측에서는 사퇴자에게 보궐선거 관리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첫째, 이는 개인의 공무단임권을 침해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선거들은 최소 수억에서 최대 수백억까지 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친 수준입니다. 이에 찬성 측의 안은 선거에 출마할 개인의 참정권을 심각한 수준에서 제한합니다. 둘째,
선거에 드는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보궐선거를 통해 한 사람이 더 적절한 위치에 쓰일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팀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분간 자유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당 발언 시간은 최대 2분을 넘을 수 없고요. 2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점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입장인 반대 측부터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에게 그 보궐선거 관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후보자 개인 차원에서 헌법상 공무단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리 비용이 평균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18억 6,800만 원입니다. 개인 재산의 반 이상을 보궐선거 관리 비용으로 물어내야 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는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피선거권 제한이고 헌법상 보장된 공무단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226억이 들었는데요. 과연 평범한 개인이 이 비용 부담할 수 있을까요?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며 엄연한 공무단임권 침해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은 개인이 이것을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저희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책임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년 동안 저를 믿고 저를 위해서 한 표를 행사해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이것저것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있어서 개인이 다른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그 유권자의 약속을 저버리고 나간다. 이것은 당연히 그 개인이 어떠한 그러한 재보궐선거라는 것을 유발시켰으므로 그거에 있어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부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다른 선거를 나가지 않으면 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정 부분 어떤 피선거권의 제한일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다른 선거 출마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행정 공백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영속성 그리고 또 재보궐선거 같은 그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그러한 것들은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이제 중도 사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보궐선거를? 네, 그렇습니다. 보궐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리 사회적 비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본권이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권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요,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는 대표적으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에는 이 침해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성 측의 안에 따라서 보궐선거 관리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에는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개인은 10억에서 300억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적게는 자기 연봉의 5배에서 많게는 자기 연봉의 138배의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소 자기 재산의 3분의 1, 최대 756%까지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려고 해야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5억에서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토론자께 말씀해 주셨듯이 중도에 사퇴하는 게 굉장히 지금 요즘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 15석 중 10석이 다른 선거를 위해 출마한 사람들 때문에 생긴 공석이었죠. 저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5억 원에서 10억을 내고 다른 선거에 나가라고 하는 이 페널티가 절대로 과한 제한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선된 사람이 바뀌게 되면은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전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중간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박원순 시장님이 당선되셨죠. 근데 박원순 시장님과 오세훈 시장님은 정책적인 기조가 달랐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4년 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4년을 채우지 못하고 박원순 시장님으로 다시 당선되시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끊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세빛 둥둥섬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11년 개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현재까지 개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들인 국민의 혈세 1,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재보궐선거보다 훨씬 많은 액수고 아까 말씀드렸던 5억 원에서 10억 원보다 훨씬 더 큰 액수입니다. 결국 이 피해가 개인의 이익으로 다른 선거에 나왔던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되돌아오고 이 현상,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코 과잉 제한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태비둥둥섬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태비둥둥섬 정책이 절대적으로 옳은 정책이었다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새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그것이 옳지 않은 정책 혹은 다른 정책이 더 우선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5억에서 10억 얘기하시는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 분명히 보궐선거에 226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금액 평범한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는 이렇게 과도한 보궐선거 관리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분명히 공무단임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태비둥둥섬 같은 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개인이 그 돈을 부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걸 왜 도대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걸 왜 안 나가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 민주주의 아닙니까? 유권자들, 죄송합니다. 제 발언 더 하겠습니다. 유권자들과 약속한 임기 4년 잘 지켜내면 그 돈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개인이 부담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개인이 부담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선거 공영제를 통해서 부담을 하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지방 재정 자립도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지방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100%가 안 됩니다. 83.4%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통해서 사용하는데 서울시조차도 이 예비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부담할 수 없다? 그럼 결국은 그 개인이 부담하자면 누가 부담합니까? 나라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일반 유권자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신의 임기 다 채우고 출마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퇴직을 하고 나서인지 임기 중인지는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요, 이 둘 모두가 참정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향유하고 있는 동등한 법적 주체라는 점입니다. 또한 임기 중이든 그리고 임기가 끝난 후든 일정 기간 동안 누군가의 선거 출마를 막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공무단임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을 단순히 사회적 비용이라는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항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산에 특정 항목이 부족해지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56조에 근거해서 추가 경정 예산, 소위 말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전체 액수가 얼마이냐는 것이지 특정 항목에서 소비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헌법 56조 추가 경정 예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결국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어제 담배값 2,000원을 상승시킨다고 발표가 났을 때 국민들이 또 한 번 분노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또 뺏어간다. 그렇다면 지금 결국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출마한 사람은 또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신다는 건데 이 또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고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등한 법적 주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분들은 일반적인 사인과 다른 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은 기본권은 사인보다 좀 더 제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2010년 이 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 266조 3항 2010년에 국회의원분들이 입법하신 건데 임기 중 사퇴한 사람이 그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결국 2010년에 이 규정도 자신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그 사람들의 피선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비용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비용이 민주주의 전체 차원에서 정치 발전을 위해 기꺼이 민주주의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730 재보선에서 한 명을 새로 뽑는데 평균적으로 10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 한 명이 감시하는 예산이요, 매년 이제 한 1조 원이 넘습니다. 그 국회의원, 새로 뽑은 국회의원이 10억을 들여서 뽑은 국회의원이 남은 임기 동안 2, 3조 원의 예산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비용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렇다면 찬성 쪽에서는 이제 개인에게 부담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무단임권 침해한다는 것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그 공무단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단임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넬을 통해서 이러한 징검다리식 재보궐선거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 대한 선거인데요. 2002년부터 지금 2008년도까지 계속해서 재보궐선거, 다른 선거 출마를 함으로써 계속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구청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2008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이제 그 사퇴한 사람을 대신해서 직무대행을 하는데 그 직무대행을 했던 부구청장마저 다른 선거를 출마하겠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런 징검다리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이거에 있어서 국민들이 실제로 법원에 가가지고 이거 손해배상해달라 하고 전 구청장에 대해서 그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임기를 책임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공약들을 지켜왔다면 반대 측에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재보궐선거 비용 10억, 20억, 30억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그 금액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쓰였다면 그게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는 저희를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잠시 시간 고지해드리고 싶을 때요. 찬성 측의 뒷방 늙은이들이 3분 40초가 남은 상황이고 반대 측의 라바팀은 6분 21초가 많이 남은 상황이니까 시간 안배 잘하셔서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바팀 입장 발언하시죠. 강동구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에 그 08년도 이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분이 이제 이해식 구청장이죠. 근데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이해식 구청장이요. 지금 현재 유일한 3선 연임 구청장이고요. 공약 이행 최우수 구청장으로 뽑힌 분입니다. 보궐선거를 통해서 기회를 얻어서 구청장에 이제 당선된 사람이 그렇게 3선을 연임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면 보궐선거 분명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막아야 할 그런 나쁜 대상이 아닌 것이고요. 정치라는 것이 원래 권력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유기적인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들을 무조건 못 나가게 묶어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혈세 낭비, 사회적 비용이 크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무단임권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는데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비용은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복구가 가능한 대상이죠. 하지만 기본권과 가치는요. 한번 훼손되고 나면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 아무리 비싼 값으로도 살 수 없다는 뜻이고요. 만약 관리 비용을 물리고도 공무단임권, 피선거권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 누구든 226억 원이라는 비용을 내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나라 국민의 상위 0.1%가 갖고 있는 재산 40억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1% 재산의 5배 이상을 돈을 내야 선거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거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226억 원이 아니라 육로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리 비용만 회수하자는 것입니다. 관리 비용. 여기서 5억에서 10억 원 정도 책정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공무단임권. 공인의 기본권과 사인의 기본권. 공인으로 당선되었을 때, 즉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었을 때의 기본권은 사인과 다르게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 2010년 새로 입법된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려서 하나입니다. 결국 경제적 페널티를 부여한다. 책임을 지게 한다. 지금 아무런 제한 장치가 없습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결국 다른 선거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왜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했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서 다른 선거 출마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책의 연속성도 단절되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권리 또한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단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페널티를 왜 부여하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5억에서 10억 얘기하고 계신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226억이 들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과연 평범한 개인이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제 개인의 정치적 그런 욕구, 정치적 유인 때문에 중도 사퇴하는 것을 주민이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결정을 주민이 지지한다면 어떨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아예 피력을 하면서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2.2%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충청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는 구호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개인의 정치적 야욕이라고 혹은 과반이 넘는 유권자의 뜻을 개인의 정치적 야욕이라고 폄훼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설문조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황호순 전 서울시의원이 2014년 펼쳐낸 논문을 보면 재보궐선거 비용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누가 져야 하냐라는 설문조사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이제 44.7%로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선거권이 있고 책임 있는 정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책임 정치 있고 피선거권이 있습니까? 무엇이 더 우선적인 가치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찬성 측의 안하고 비슷한 법으로 과거에 검찰청법이라는 게 있어요. 12조 4항과 5항이 있었습니다. 이 법에서는요, 검찰총장의 공무단임권을 퇴직 2년 동안 제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큰 가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결했어요. 왜냐면은 정치적인 중립성보다도 개인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아무리 행정적 비용적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무단임권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공무단임권, 피선거권과 저희가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제한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것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저희는 반대 측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단임권 중요하고 피선거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유권자의 권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유권자가 어떤 자신의 표를 행사함으로써 그 자신의 그 표가 이게 사표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다 자신이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보다 더 우월한 것입니까? 그리고 안희정 충남 도지사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의 경우에는 그 충남의 그 도지사를 통해서 결국 대선 꼭 충남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강동구청장 사례라든지 아니면 양천구청장 사례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물론 그런 사례가 있지만 그와 반대 사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엄연히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서 기회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에, 어떤 직책에 있는 정치인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 누군가는 충분한 경제력으로 입후보하고 누군가는 물어낼 돈이 없어서 입후보하지 못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이들 정치인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쓸 수 없는 유권자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 평범한 개인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용 226억 과연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공영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선거 공영제에서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률로 정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선거 공영제가 실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입법자들의 유연성을 보장한 것이거든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서 외적으로 비용을 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차별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결국 유권자의 선택을 배신하고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것,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선거에 나가는 책임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돈이 있는 것과 돈이 없는 걸 차별한다면 현재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1,000억을 내라.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만 내라. 이런 논리인데 저희는요. 돈이 많든 적든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유권자의 선택을 배신하고 다른 선택을 택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에 있어서 동등하게 져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그 책임을 개인에게 물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공무단임권 침해의 여지가 있고 그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2, 3조의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다면 저희는 기꺼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성 측에서 아까 이제 강동구청장, 양천구청장 말씀해 주셨는데요. 양천구청장 같은 경우는 제가 양천 구민이어서 잘 아는데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선거를 한 것이 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해식 구청장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유일한 3선 연임 구청장으로 남으면서 공약이행 최우수 구청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궐선거 의미 있는 것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보궐선거가 그냥 먼저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보궐선거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다시 고려해야 되는 게 이것이 불법 선거 자금과 결탁될 가능성 역시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식 구청장님께서 3선 연임하면서 굉장히 강동구청을 굉장히 발전시켰다는 점에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해식 그 구청장이 당선되기 전에 있었던 그 징검다리식으로 사퇴하고 했던 그때 발생했던 재보궐선거 비용은 만약에 사퇴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온전히 강동구에 쓰일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용이 드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비용을 민주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10억을 들여서 뽑은 국회의원이 2, 3조의 예산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면 그 비용 저희는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예, 공무단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돈을 내면은 선거에 나갈 수 있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2002년, 2003년, 2005년 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국민이 공무단임에 관한 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에도 지방선거에도 그리고 크게는 대통령 선거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리는 참정권인데 그리고 그중에서도 피선거권인데 누군가는 자유로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누구는 막대한 비용을 물어야만 입후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공정한 선거인가요? 이것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네, 잠시 시간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찬성 측 지금 남은 시간이 7초인데요. 반대 측은 21초고요. 남은 시간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사용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2010년에 발생했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사회적 책임을 진 자에게 하나의 제한을 가하는 하나의 신호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대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력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유지하는 굉장히 유기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 현직자가 다른 선거 출마를 하고 싶다고 사퇴를 한다고 해서 이를 보궐선거 관리 비용 부담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을 물려가면서 발을 묶어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양팀 모두 결승전답게 20분 동안 1초도 남기지 않고 아주 뜨거운 토론 펼쳐주셨는데요. 이제 각 팀당 1분간의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각 팀의 논리와 주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맺은 말, 반대팀부터 시작해 주시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리 비용 226억. 분명히 개인이 부담하기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부담하기 힘든 수준의 보궐선거 관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엄연히 헌법상의 공무단인권을 침해한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왜 우리가 범죄자들을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국민 세금으로 할까요?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범죄자 그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을 하자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그 비용을 부담하자고 합의를 한 것이 선거 공영제의 취지인 것이죠. 그 원칙 하에 일반 선거는 물론 보궐선거 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인 제공자라고 하여서 그 개인에게 보궐선거 관리 비용을 전액 부담케 하는 것은 근시안적 처사이며 분명히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공무단인권을 침해하고 선거 공영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라는 것 잘 생각해보면 결국엔 유권자들을 좀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선거권 좋고 공무단인권 좋습니다.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유권자의 권리, 자신이 보장받아야 되는 정책이나 약속을 이행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봤을 때는 분명히 공무단인권이나 피선거권은 제한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66억 원, 이러한 선거관리 비용, 만약에 공직자가 임기를 다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지금 2014년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복지입니다.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 세수가 부족하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임기를 다 채웠다면 이 발생했던 재보궐선거 비용을 가지고 복지에 복지에 쓰였다면 훨씬 더 나은 정책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민주주의에서 책임 민주주의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 기념 대학생 토론대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사위원단께서는 최종 심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두 팀. 풍부한 근거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친 연세대학교 라바. 반면 찰떡 호흡을 바탕으로 토론을 주도하며 심사위원과 청중들을 설득시킨 한양대학교 뒷방 늙은이들. 우승의 영광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공은 심사위원 5명의 손에 넘어갔다. 가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네. 이렇게 결승전까지의 대장정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걸 피력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인상 깊고 멋있게 봤습니다. 멋있었어요, 늙은이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토론하는 걸 보니까 그 식견이나 또 자신의 주장 이렇게 잘 정리하고 또 반박하는 걸 보고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하시고 저희 김성태 의원하고 저하고 있지만 저희들보다도 훨씬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 사회 갈등이 치유되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토론을 오늘 뒷방 늙은이들과 또 라바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토론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뭐 전쟁인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제는 상대의 어떤 주장에 대한 경청과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두 팀 다 오늘 좀 그런 점도 돋보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라바팀은 상당히 이성적인 토론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공격과 설득을 자유자재로 흥분하지 않고 잘했습니다. 또 반대로 뒷방 늙은이 팀 젊음이 느껴집니다. 이해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사적이고 친절했습니다. 즐겁게 잘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10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 결승 결과가 제 손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저도 너무 떨리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떨리실지 지금 얼굴에 역력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라바팀 오늘 실력 발휘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어때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여유로운 얼굴로 보여주시고 있는데 우리 늙은이들은 한층 좀 더 긴장하는 모습이에요. 어때요, 지금 심경이? 네,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네, 저도 빨리 발표를 하고 싶은데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최종 승리팀은 뒷방 늙은이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꿈같고 지금 저희가 마지막 토론대회였는데 사실상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동아리 친구들이든 다른 대학생들이든 좀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성취를 했구나 뭔가를. 그래서 그냥 굉장히 뿌듯합니다. 형 지금 28인 거 알지? 30대 이전에 빨리 일자리 찾거나 아니면 뭐 로스쿨 가거나 빨리 형 새로운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바래. 장성아 이제 빨리 취업하자.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서 저희의 이야기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이니까 왜 우리나라의 선거는 민주선거도의 구현, 제도 발전과 더불어서 선거관리기법 개선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선거 수준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정치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북유럽과 비교해 보면은 선거 문화, 즉 토론 문화, 그다음 소통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대학생 토론회가 거듭되면 될수록 정치교육의 새로운 장르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며 이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는 개선, 발전되어 갈 것이고 민주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